동남기의 유럽 1932년 8월 4일 유럽의 서서히 잠을 깨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부흥, 즉 르네상스가 있었고 재생이 있었으며 새로운 탄생이 있었다. 유럽의 도처에서 혼란과 동요가 있었으며 밀폐된 곳에서는 폭발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봉건적인 방향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 경제 구조의 껍질은 바야흐로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다. 콜럼버스나 바스코 다가마 등 초기에 신항로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껍질에 구멍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갑자기 엄청난 재화를 아메리카나 동방으로부터 끌어들이자 이에 분발한 유럽은 자체 내의 변화를 가일청 촉진시켰다. 유럽은 만사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계 무역과 세계 지배에 대해 커다란 가능성을 두었다. 부르주아지 세력이 증대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봉건제도는 서유럽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이 될 따름이었다. 구시대의 유물이 된 봉건제도는 농민에 대한 착취의 제도였다. 농민들은 강제노동과 부역, 공조를 부담하고 영주는 재판관까지 겸하고 있었다. 농민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농민 반란과 농민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번져갔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중간계급, 즉 부르주아지의 대두로 봉건제도를 바꾸어 놓는 혁명이 뒤따랐다. 이 혁명은 적잖게 이 농민 반란의 결과로 달성되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농민 전쟁을 일으킬 만큼 농민의 고통과 궁핍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부르주아지의 대두와 생산력의 발전을 주목해야 한다. 더 많은 노동력이 생산에 투입되고 더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다. 셋째로 교회가 최대의 지주를 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방대한 특권 계급이며 봉건제도의 존속으로 큰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분화 재산을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어떠한 경제적 변화를 원치 않게 되는 것이다. 즉 로마에 대한 종교적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 경제혁명과 보조를 같이 했다. 이 경제혁명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변혁을 수반했거나 또는 변화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16세기, 17세기의 유럽을 보면 일체의 운동과 변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운동으로서 문해 부흥, 종교개혁, 정치혁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배후에는 모든 변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혁명을 초래한 경제적인 궁핍과 혼란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르네상스란 문예의 재생이며 예술, 과학, 문학 및 유럽 각국의 언어의 발달이었음에 비해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에 대한 반역이었다. 이것은 교회의 부패에 대한 인민의 반항이었으며 교황의 지배권 주장에 대한 유럽 왕가의 반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의 시도이기도 하다. 한편 정치적 혁명이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투쟁이었다. 이러한 변혁의 뒤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아랍인이 중국인으로부터 제지법을 배우고 그것을 다시 유럽인이 배웠으나 값싼 종이가 대량으로 공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15세기 말경에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등 유럽 각지에서 책이 인쇄되기 시작했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생각한다. 물론 내용이 충실할 때의 얘기고 요즘처럼 유행을 따르는 질 낮은 책 따위는 소용이 없다. 또 많이 생각하면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질서에 대한 도전을 낳고 무지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유럽의 활기찬 역사에 비해 우리나라나 중국은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이 두 나라의 위대한 군주나 인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고도로 발달한 문화도 있었다. 그러나 대중은 생각이 부족하고 피동적이었으며 이렇다 할 찬반의 태도를 표명하지 못하고 왕조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들은 군위에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복종이 습관화되었으므로 그들의 역사는 민중의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라기보다 단순한 사건이나 군주의 기록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또 과거만을 돌아보고 앞을 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다시 그 지위를 차지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과거만을 동경하면서 제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굴종해왔다. 요컨대 인민을 지배하는 제국은 모두 지배받는 인민의 약한 힘 위에 군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속적인 근성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